얀센 등 미국에서 승인받은 백신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미국 내 승인은 받지 못했더라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됩니다.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일부 국가에서 출발하는 비필수 목적의 여행객 입국을 막아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간 국가별로 여행객을 통제하던 걸 개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꾼 셈입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면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부 방역 완화 혜택을 추가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준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실내체육시설 관련해 13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영등포구에 있는 어르신 돌봄시설 관련해서도 1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앞서 어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혜택을 확대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늘리는 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적응 기한을 언제까지 할지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에 대해 4차 유행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러스 환경 적응성이 높아져 확산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상 회복 전환 시작까지 최대한 유행을 억제하면서 접종자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61.6%입니다. 방역당국은 약 열흘 뒤쯤이면 접종 완료율 목표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입니다. 세계적인 공급 부족 상태, 인류 대란까지 겹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항만과 유통, 물류업체들이 비상체제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5달째 5%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수사관입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항만 수십 척의 화물선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해 맴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하역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처리하지 못한 대형 화물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물류 대란까지 겹치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5.4% 올라 5달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하며 백악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LA와 롱비치 항구를 포함해 월마트 등 대형 유통 수송업체들이 일주일에 7일 24시간 일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삼성과 페덱스, 월마트 등 주요 생산, 공급, 수송업체들을 망라해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고 공급망 문제 해결을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미국의 양대 소비 대목을 앞두고 공급망 대란을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급의 병목 현상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현순입니다.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주유 대란을 겪은 영국이 이번에는 컨테이너 화물 처리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영국 항만 컨테이너 수출입의 36%를 처리하는 펠릭스토우항. 타역장은 더 이상의 컨테이너를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화물이 쌓여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류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영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해운사 머스크는 대형 컨테이너선 2대 중 1대를 유럽 다른 지역으로 보낸 뒤 작은 배를 정해 다시 영국 항구로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역을 하지 못한 대형 선박이 바다에 떠있는 시간이 2배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장난감 등 소비재들이 많이 들어오는 펠릭스토우항의 타역 차질이 성탄절 구매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영국
미국 항만 당국은 물류난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생필품에 이어 연료, 타이어 대란이 이어지면서 영국 정부는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원유와 가스 등 유럽의 에너지 가격 급등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금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강세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백정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진실규명의 첫 번째 단추는 비리 현상이 됐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경기도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이를 위해 윤정수 사장을 단장으로 개발과 전력, 법률부서 인원을 모은 한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특별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대장동 TF는 조만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에 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배당 중단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며 외부 법률 전문가를 TF에 합류시켜 사업자의 자산 동결과 보전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고발장 접수 후 수요일 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신병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에게 2억 7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지방은 아침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이 10에서 40mm, 강원 영서와 충청, 남부지방 제주도는 5에서 20mm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뉴스 중계탑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상민이었습니다. 청취자 지금 시각 2시 2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김보민입니다. 천만 다행이란